이준석에게 또 굴욕을 당하고 있는 이낙연 이야기입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창당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표로 또 추대가 됐어요. 빅텐트 골든타임 지났다. 야, 뭡니까 이게? 예? 이낙연은 또 여기 가서 축하도 해주고 김종인 있죠, 양양자, 금태섭 뭐 다 왔어요. 다 와서 하는데 골든타임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낙연은 뭐라 그랬냐? 제3지대 빅텐트가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아니 20일 날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라고 이준석이 얘기를 했는데 못을 박았는데 그 다음날 제3지대 빅텐트가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게 좋겠다. 뭐 하는 거야? 안 한대잖아요.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고요. 아이고, 이거 굉장한 굴욕인데 창피함을 모르고 계속 질척질척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에게. 이준석이요, 이번 총선에서 끝까지 개혁을 외치고 승리로 이끌겠다. 한국의 희망, 새로운 선택, 미래 대연합, 새로운 미래. 아이고, 신당이 오지게 많아요. 이러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했지만 연설 뒤에 문답에서는요, 창당한 다음날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코미디 아니겠냐, 골든타임이 지났다. 그래놓고 나머지 신당들하고 연대 가능하기는 한데 지역구 후보를 나눠내는 방안, 지역구 후보는 단일 기호로 출마하고 비례대표는 당별로 나눠서 내는 방안, 완전한 통합,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연대는 가능해도 합당은 안 한다. 합당 안 한다. 골든타임 끝났다. 그리고 보세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낙연 신당이 매력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하는데 서로 맞춰볼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지금 지지세가 확실히 높습니다. 근데 이낙연 신당은 없어. 그 다음에 그 탈당한 수박들 없어요. 자기들 말고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 싫어요 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쪽하고 합당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나마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현역 의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니 선거 때 위의 번호를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떨궈져 나온 사람들을 받을 이유도 없는 거야. 왜냐?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거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함께 하겠다라고 할 현역 의원들이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뭐하러 이재명이 싫어요라고 나온 사람들의 손을 잡느냐 이겁니다. 보수가 좋아할까? 어쨌든 이준석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비벼야 되는데 안 그래요?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싫어요 나온 떨거지들하고 내가 굳이 무리해서 손잡는 게 남는 장사냐 이거야. 안 남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고, 이낙연은요, 이준석이 너무 필요해. 왜냐? 자기가 인기가 너무 없거든.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에게 질척거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한 젊은 정치인한테 이렇게 질척거릴 수가 있느냐. 창피해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은요, 설전 통합을 강조했어요. 아니 골든타임이 끝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설전 통합해야 된다. 선거부터 역산할 경우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일정을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것이다. 시대적인 과제를 위해서 우리 모두 협력하기를 바란다. 안 한다니까. 아니 이준석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협력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 아 정말 너무 창피하지 않아? 이러니까 추접스럽다는 느낌마저도 드는 겁니다. 아이고,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요? 인천 계양에 출마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뭐라 얘기했냐? 이낙연이 사심이 없다. 이번 총선도 불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탈당하고 불출마. 난 사심이 없다. 정말 충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충정으로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 대놓고 사심 없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 내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냉정하게 지도자라면 성적표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낙연 총리도 하고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인데, 당대표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인데 성적표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버렸다고. 사심이 없으면 왜 창당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낙연이 이준석 같이 합시다. 계속 이러고 있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돼? 이건 진짜 어디까지 추해지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사심이 없다. 총선 불출마한다 그래서. 근데 이준석은 사심이 없는데 창당을 왜 해? 아 이거 너무 이거 앞뒤가 다른 거 아니냐. 그냥 솔직해져야지. 무슨 사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느냐. 사심이 없는 사람이 창당을 하나?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하는데
이준석 같이 합시다. 이낙연이 민주당을 벗어난 게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왜 민주당을 탈당했는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뒷배에 있어서 저렇게 갑자기 폭주를 한 거 아니냐, 급발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에 있을 때는요, 쓴소리를 하고 뭐 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막 다들 어떻게든 신경 쓰고 챙겨주려고 하고 이낙연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이재명한테 막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나갔잖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이낙연이 뭐라고 하든 이제 남이란 말이야. 민주당 안에 있을 때는 당내 중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대접을 받고 언론도 그걸 써주고 이랬는데 탈당을 하고 나니까 이준석한테도 개무시당하고 민주당에서 아예 신경 꺼버리고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지금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추해지고 있어요. 문은 제가 봤을 때 손학규보다 더 추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석한테 진짜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낙연은 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본인 자신이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텃밭이라고 본인의 지지 지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도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광주에 이낙연이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광주에 만약에 이낙연이 신당으로 출마한다? 신날 정치인들 엄청 많아요. 내가 이낙연하고 민주당 간판 걸고 싸운다면 내가 이길 건데 체급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낙연하고 붙으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호남에서도 당선이 안 된다는 얘기가 파다한데 이준석이 이낙연하고 손잡을 이유가 있냐고요. 자기 경쟁력부터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도요. 자기 주변에 대통령 하셔야죠. 다음 대통령은 이낙연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영찬조차도 탈당을 안 했잖아요. 윤영찬은 이낙연의 측근 중에 최측근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윤영찬마저도 이낙연을 안 쫓아갔어요.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니까 현근택 나가리 될 것 같으니까 탈당 안 해버렸잖아요. 그게 이낙연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최측근마저도 이낙연을 버립니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낙연 자체의 가치가 없다. 본인만 못 깨닫고 있어요. 이준석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계속 손을 내밀고 있다. 이건 이낙연 옆에 이낙연 심기만 경호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낙연 신당은 더 힘들어질 거고 총선에나 어떻게 의미 있는 뭐라도 조직이라도 만들 수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양자라든지 뭐 금태섭 뭐 이런 사람들도 이낙연을 얼굴로 내세우고 싶지는 않아. 합당을 한다 해도 이낙연을 대표로 추대하고 싶지가 않다니까. 오죽하면 김종민, 조홍천, 이원욱 얘네도 이낙연하고 다른 당을 차리잖아요. 이낙연을 얼굴로 내세우면 손해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 이낙연 쫓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 이낙연이 만든 세력이라는 게 냉정하게 떨거지들이에요. 공천 못 받은 사람들, 원 외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모아서 뭐 하겠냐고요. 앞으로 더 추해질 거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낙연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것도 짚어봐야 됩니다. 이준석을 좋아하는 우리 20대, 30대 이찍남들 류호정이 같이 있네. 패미 아웃! 이준석이 패미를 박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준석은 우리의 지도자, 미래 지도자입니다. 왜냐? 패미를 박살낼 선봉장이기 때문에. 응, 아니야. 류호정하고 같이 갈 건데. 물론 류호정하고 손잡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 모습만 봐도 이 찍남들은 발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 뭐 몇몇 보십시오. 류호정, 금태섭, 이낙연. 정말 모양 안 나온다. 양양자, 조응천, 천하람, 김종민. 이원욱은 안 보이네? 이원욱 어디 갔어? 이원욱은 안 왔나? 이원욱은 눈치 깠나? 이원욱은 눈치 깠나? 안 보이네. 정말 아름다운 그림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을 겁니다. 엉덩이 들썩들썩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자기가 잘려나갈 게 확실해지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 앞으로 이준석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 한동훈의 주가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이쪽 계열은요, 이번 총선 상대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민주당에게 이겨서 몇 석을 얻고 이게 중요한 선거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나 한 명이 국회에 입성하느냐 안 하느냐, 생존이 걸린 싸움이 돼버렸다. 진짜 이재명 대표가 여당복이 넘친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거든요. 야당복이 있다고. 이준석이 막 대표가 되고 그쪽도 막 난리일 때. 근데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국민의힘과 지금의 국민의힘 보세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국민의힘이 훨씬 더 귀찮은 존재였어요. 지금은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 언론이 조금만 삐끗해서 등 돌리면요, 이 국민의힘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여당복은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